불바다 됐어요. 불바다 됐어요. 우리 리더님이 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이구나.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법한 두 분이에요.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또 현대 경영학의 대가이죠. 피터 드러커예요. 이 두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지닌 탁월함의 최고 형태는 자신과 타인에게 땡땡 하는 것. 그리고 피터 드러커가 진짜 위험한 건 잘못된 답이 아니라 잘못된 땡땡이다. 자, 땡땡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땡땡에 해당되는 것은? 예. 다시 한번 크게? 질문. 정답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리더님에게는 제가 좀 이따 선물을 좀 드리고, 이 질문을 소크라테스 그리고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조직 안에서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질문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코치형 리더로서 질문을 활용해서 질문으로 조직을 바꾸는 우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전통적 리더십에서는요, 리더들이 답을 제시해 주고요, 통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지향해요. 그리고 리더가 문제 해결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 빠른 변화 속에 예측 불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리더십보단 지금은 코치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런 코치형 리더는 질문으로 탐색을 합니다. 질문으로 뭘 탐색하느냐? 우리 구성원들의 생각을 탐색해요. 그러면 생각을 탐색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기반이 돼야 돼요? 우리 구성원들도 생각할 수 있구나. 우리 직원들이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구나. 그런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조직의 성과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의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윈윈을 지향을 해요. 코치형 리더들은 문제 해결자 역할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코치형 리더에게 이런 변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입니다. 코치형 리더는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으로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조직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은 전통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변화무쌍한, 예측 불가능한 이런 조직 변화 속에서는 코치형 리더십으로서 질문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많은 리더님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질문으로 바뀌어요? 질문이면 정말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될까요? 어떠세요? 평소 질문을 좀 여러분들이 직원들에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달라지던가요? 아니요. 네니오 나왔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리더가 직원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이 자신의 일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이 직원들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하는 과정이 이러한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그냥 했을 뿐인데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몰입도와 또 조직 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러니까 질문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질문은 팀의 자율성, 그리고 성찰, 그리고 실행을 이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잘 활용해서 변화 촉진자로서 코치형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평소 하고 있는 나의 질문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별로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다 적어 보셨어요? 어떠세요? 적기가 수월하시던가요? 지금 표정 보니까 내가 무슨 질문을 했지? 내가 질문을 한 적이 있긴 한가?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적는 게 힘들었다면 그만큼 내가 리더로서 직원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생각 탐색에 좀 소홀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둘, 셋 채워지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 조별로 작성한 그 질문을 다른 조의 리더님들에게 직원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실게요. 그냥 그대로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조에 계시는 리더님들은 내가 직원의 입장에서 저 리더의 저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제가 지금 나누어드린 신호등 카드 있죠? 나 기분이 별로야. 그럼 빨간색 카드 들어주시고, 나 기분이 너무 괜찮아. 아니, 리더가 나에 관심 있는 것 같아. 좀 긍정적이야. 그럼 초록색 카드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조의 리더님. 예,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질문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보니까 우리 어떤 카드를 많이 지금 들게 되나요? 불바다 됐어요. 불바다 됐어요. 물론 초록색 카드도 있었어요. 초록색 카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빨간색 카드, 레드 카드를 좀 드셨어요. 레드 카드를 들었다라는 건 나의 질문이 직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조금은 좀 부정적이거나 조금은 강압적이거나 어찌됐던 레드 카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질문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과 좀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 질문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질문과 대화 패턴을 제가 한 명의 리더님을 통해서 좀 대화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혹시 지원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화사하게 지금 웃고 계시는 우리 리더님에게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리더님, 고민이 뭐예요? 리더님, 저하고 이 질문으로 대화해보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좀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질문을 충분히 했는데 유쾌하지 않았던 포인트가 아마도 마지막 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더님에게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랑 대화 나눴던 그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이 질문으로만 대화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리더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좀 괜찮으십니까? 예, 그래요. 리더님, 이번 대화에서는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까보다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조금 전에 진행됐던 그 대화보다는 지금 방금 진행했던 대화 안에서 우리 리더님이 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이구나. 조금 전에는 그냥 좀 단답형이 좀 많았고 또 갈수록 목소리가 좀 작아졌는데 방금 이 대화에서는 상당히 말씀도 많이 하시고 중간중간 좀 고민하는 어떤 느낌도 들고. 자, 여러분, 방금 진행했던 두 가지 방식의 대화가 문제 중심 대화와 솔루션 중심 대화의 대표 모델입니다. 처음에 진행했던 그 시연에서는 문제 중심 대화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 문제 중심 대화는 질문을 받는 우리 직원을 상대를 수동적으로 만들고요. 마지막에 충고 제안이 있었죠. 아니, 내 생각엔 말이야.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충고 제안 때문에 좀 비난받는 듯한 느낌도 전달이 돼요. 그리고 정답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방금 리더가 충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말을 해도 리더 말을 따라야 되는구나. 내가 아닌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답은 리더에게 있다는 느낌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진행했던 솔루션 중심 대화는 조금 다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가요? 네, 바로 상대방.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누었던 우리 리더님에게 주도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더불어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면서 어머,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더불어서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이야기 나누었던 바로 리더님, 상대방, 직원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하고 있는 대화가 문제 중심 대화인가, 솔루션 중심 대화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적어주신 그 질문 리스트 있죠? 한번 보세요. 문제 중심 대화인 것 같으세요? 솔루션 중심 대화인 것 같으세요? 아유, 예, 지금 다들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어떤 대화 방식을 많이 진행했었는지 현상을 좀 확인했을 뿐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솔루션 중심 대화를 이끌어가면 우리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좀 바뀌고 인정받으면서 그 직원들 스스로 내부에 있는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솔루션 중심 대화를 이루는 질문 3가지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열린 질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인식 질문입니다. 나를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질문.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좀 궁금하신가요? 예, 궁금하신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열린 질문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열린 질문은요, 직원의 생각과 관점을 확장시켜주는 질문입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어떤 게 열린 질문일까요? 자, 이거 왼손, 오른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과 오른쪽. 자, 하나, 둘, 셋, 선택! 오른쪽이 열린 질문이죠. 왼쪽은 어떤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 자, 닫힌 질문은요, 단답형의 답을 요구합니다. Yes or no 혹은 단답형의 답. 단편적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질문들을 닫힌 질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열린 질문은 뭐예요? 생각과 관점.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야?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확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적으셨던 우리 10개의 질문 리스트 한번 살펴보시고요. 열린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까? 닫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까? 예, 네. 자, 열린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살짝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적으셨던 그 질문을 열린 질문으로 한번 구조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은 질문의 시작을 바꾸시는 거예요. 질문의 시작에 무엇, 어떻게, 왜 이 3가지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린 질문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정보가 아니라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뭐가 느껴져? 어떻게? 그리고 why 옆에 그 다음에 생각, 관점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질문을 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팁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질문의 본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직원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것. 그래서 호응하고 맞장구 치면서 경청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팁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팁과 두 번째 팁, 즉 무엇, 어떻게, 왜로 시작하면서 정보가 아닌 생각을 묻는 것으로 조금 전 여러분들 함께 도출했던 질문을 바꿔볼까요? 닫힌 질문이 발견된다라면 그 닫힌 질문을 열린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시간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스타트 해볼까요? 좋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변경해보니까 어때요? 예, 쉽지 않죠? 예, 평소 많이 해보지 않으면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의식하면서 좀 변경하고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변경하고자 좀 생각하고 실천을 옮겨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이디어 회의 또 프로젝트 초기 기획 단계 그리고 성과가 미흡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회의에서 어떤 열린 질문으로 오프닝하면 좋을지 살짝 팁을 가지고 왔어요. 그 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